주셨으니까요. 열심히 좀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주변 이렇게 한번 쫙 돌아보시겠어요? 앞뒤로 이렇게 한번 쭉 돌아보시면. 젊은 분들도 계시고, 이제 젊은 분도 계시고, 약간 이제, 세월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지금 연령층도 다양하시고, 속해 계신 기관이나 지금 현재 급식을 제공하시는 수준이나 여러 가지들에서 좀 차이가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오늘 교육이 그다지 쉽지는 않은 교육이 될 텐데요. 일반적인 좀 보편적인 현재 급식의 형태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미나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교육의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낯선 분들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요.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긴장도 풀 겸 또 이왕 오늘 만난 거 저 좀 오래 기억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요. 제 소개하고 좀 서로 분위기를 좀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좀 시작을 할까 싶네요. 예. 이름 소개해 주시고 앞에 떨긴 했었는데 이 남자 누군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젊게 생기신 남자분께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현철이라고 대답을 해주시네요. 우리 이쪽에서 나왔어야 되는 대답인데. 자, 현철의 히트곡, 최대 히트곡 하면 뭐가 생각나죠? 네. 오늘 요거 교육 궁합이 잘 맞겠네요. 대답이 괜찮아. 맞습니다. 네, 현철의 최대 히트곡 하면 봉선화 연정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제 이름을 그렇게 애타게 부르더니 10대 가수 대상 먹더라고요. 저는 서비스의 연정을 품고 사는 박연정 강사라고 합니다. 연정님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정이라는 게 사실 제 이름 한자는 저 연정을 쓰지는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봉선화 연정, 뭐 연모의 정을 품다 이런 연정은요. 사모할 연자의 뜻적자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 급식과 관련된 일에 연정을 품고 계신지 어쩐지 모르겠네요. 어떠세요? 그렇습니까? 네. 굉장히 경직된 데다 그렇습니다. 연정을 품고 있냐 품고 있지 않느냐는 그 일에 대한 행복감, 성공에 있어서의 큰 좌우를 하는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 겸 또 우리가 일단 마인드를 한번 정비하자는 측면에서 연정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연정이라는 게요. 제가 급식소 다니면서 물론 모든 직종, 모든 서비스에서 많이 느끼는 건데 특히 급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연정을 품고 있지 않은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이웃단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그래서 급식을 일단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급식소의 내부 직원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본인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도 연정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서비스 교육만 한 7년차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푸드머스에 소속이 되어서 단체 급식을 하고 계신 급식사, 저희 푸드머스가 저희랑 거래를 하고 계신 고객사의 서비스 지원 측면에서 고객사의 서비스 교육을 지원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만 지금 3년차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잘 아실 텐데 사실 다른 류의 서비스보다 급식 서비스에는 한계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패턴들을 제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한 3년여 동안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들 그리고 또 제가 고객 입장에서 느꼈던 부분들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50분을 좀 꾸려갈 생각입니다. 자, 왜 그렇게 서비스해야 된다 왜 이렇게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왜 서비스해야 된다 생각하세요? 왜? 못 따르죠? 왜 이렇게들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네. 비싼 커피 사드시고 오셨어요. 여러분 보시겠지만 굉장히 럭셔리해 보이시는 분이세요. 네. 커피 사실 때 선택하시는 주요한 게 뭐가 있으세요? 여러 가지 커피점이 있잖아요. 커피점 선택하실 때 어떤 거에 포커스 맞으세요? 선호하는 브랜드. 그 브랜드를 왜 선호하게 되신 거죠? 경험에 의해서. 단답성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네, 어떤 경험들이 쌓이셨나요? 네. 네. 제 기대에 못 미치는 네. 네. 그런 것들을 정말 재밌다. 예. 가장 선호하는 네. 지금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 커피 브랜드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험을 해봤는데 본인의 경험치, 본인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비교 분석하면서 선택된 브랜드 하나의 충성도를 지금 표현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죠. 네, 이게 바로 경험 얘기하셨잖아요. 경험에 의해서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경험이라는 게 서비스 측정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맛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직원에게 받았던 것, 시설적인 면들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서비스를 이루긴 하는데 그 모든 게 종합되어서 저분의 경험치를 만들었고 저분이 선호하는 브랜드라는 걸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좀 전에 이제 커피 나왔으니까 네, 요즘은 뭐 남자분들도 워낙 커피 많이 사 드시기도 하고요. 뭐 잘 이해 못하시는 분이 계시긴 해도 여성분들은 요즘 밥값에 맞먹는 커피값을 내는데 꺼리낌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뭐 5,000원, 6,000원대 되는 커피를 사먹는 데 있어서 전혀 꺼리낌이 없이 사먹는 문화가 되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요즘 그런 류의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우리가 환경의 변화를 한번 엿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저런 고객이 경험치, 기대치라는 걸 축적해 나가기 때문에 서비스가 또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 변화들을 같이 한번 일단 기업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예전에 커피 전문점 자체가 그다음 없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가방 다니셨더랬었죠. 네. 앞에 약간 연세가 좀 있으셔서 가방 가시고 뭐 드셨더랬어요? 짠! 계란 통통. 아, 예. 9살 때부터 커피를 드셨다고요? 네. 9살 때부터 무슨 커피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 그때는 커피가 저기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네. 그냥 좀 씁쓸하면서도 그 좋아가지고 보약인 줄 알고 드신 건 아니시죠? 보약인 줄 알고 드신 건 아니시죠? 네, 그냥 웃기겠는데요. 예전에 무슨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어떤 분이 보약인 줄 알고 커피를 너무 이렇게 잠도 안 하고 약이 너무 좋으니까 밤에 잠도 안 온다면서 막 이러면서 커피를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씀하신 게 브랜드도 모르고 그냥 커피가 나오면 그 향하고 씁쓸한 맛에 그냥 드셨다는 거죠. 그때는 워낙에 브랜드가 없었기 때문에 브랜드를 찾고 뭐 경험치를 비교하고 등등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다르다는 거죠. 네. 지금은 우리가 기존에 지금 슈퍼 가서 구매할 수 있는 커피 브랜드만 해도 여러 가지고요. 저렇게 테이크아웃 전문점만 해도 수만 개가 되는 실적이 놓여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내놓으면 커피를 생산하는 업체가 많이 없을 때 내놓기만 하면 줄을 서서 사서 먹었다는 거죠. 어느 브랜드인지 관심도 없고 그냥 커피를 마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프라이드를 느끼면서 마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얘가 달라졌다는 거죠. 워낙에 공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죠? 이 차이는 아주 큰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나중에 우리 단체 급식하고 적용을 좀 해볼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하는 사람들은 자기 만족에 의해서, 그러니까 생산하는 사람들이 그냥 고객에 상관없이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제품들 위주로 생산을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제 뭘 고민하냐면 고객 만족, 고객들이 선호하는, 고객이 선택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한다면 우리는 이제 망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객 만족, 고객들의 니즈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기능 중심적인 그 상품들이 많이 나왔죠. 예, 그죠? 몇 리터? 뭐 이런 거. 요즘에 세탁기나 냉장고 광고 같은 거 여성분들 많으시니까 많이 보실 텐데요. 예전에 냉장고 광고나 세탁기 광고 같은 거 보면 빨래 얼마나 잘 빨리는지, 그죠? 몇 리터 소화가 가능한지 뭐 이런 거 등등에 의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 냉장고 광고, 윤은혜 씨가 나오는 게 냉장고 광고 맞죠? 예, 이상하게 막 이러고 있는 광고 있지 않습니까? 난 그게 무슨 광고인지 처음에 몰랐습니다.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그 냉장고 광고잖아요. 그죠? 이제는 뭐냐면 기능 중심적인 어떤 것들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요. 감성 중심적인 코드로 바뀌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역시 경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성적인 판단보다 경험치에 의한 감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우선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제품의 판매량에 집중을 해서 고객 관리 따위에 관심이 없던 패턴에서 지금은 뭐다? 고객 만족. 그래서 뭐 AS니 사후 관리니 충성 고객 확보니 하는 부분들이 포커스가 막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제가 굳이 단체 급식에 한번 맞추어 봤습니다. 단체 급식에. 사실 단체 급식과 이제 외식을 좀 굳이 구분을 해보자 그러면요. 외식은 지금 서비스 수준이 좀 어느 정도에 와 있죠? 상중하를 볼 때요. 상중하, 외식 산업들. 그죠? 또 중상 수준 이상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급식은요? 중하. 중 껴주시면. 그죠? 요즘 이제 급식도 워낙에 좀 패턴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습니다. 판매자 시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급식이 서비스가 현재 중하 또는 하위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 외식과 달리 독점적 제공 형태가 많다는 거죠. 그죠? 기업체분들은 덜 느끼실 텐데 오늘 군복 입고 오신 우리 군인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군대 밖에 나가서 밥 먹어도 됩니까? 네? 급식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그의 유일한 방법이 뭐죠? 난 급식소 마음에 안 든다. 굶어야 됩니다.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먹기 싫으면 굶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불만이 생겨도요. 불만이 생겨서 한 2, 3일 안 가다가 지레 포기하고 가서 조용히 먹을 수밖에 없는 형태라는 거죠. 급식의 장점이자 서비스가 개발되지 않는 최대의 단점입니다. 제가 여쭤봤는데 이제 직영학교 같은 경우가 지금 전 학생들한테 전부 다 식사가 제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죠? 학교에 나가서 먹을 수 없는 환경. 아이들이 뭔가 선택할 수 없는 환경. 그리고 여기 산업체에 계신 분들도 상관 오지에 계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죠? 네. 그게 바로 독점적 제공업자, 판매자 중심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생각을 좀 바꿔봐야 되겠죠. 다양한 시장과 경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군대나 일부 학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독점적 제공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특히 학교와 같은 급식들은 학부모님들의 선택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떤 양상으로 변해갈지 모르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산업체 급식, 위탁급식을 하는 곳들이 겪고 있는 것이랑 마찬가지죠.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미팅을 했는데 그분이 안 그래도 이제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니까 본인의 이 공장형, 아파트형 공장 있죠? 거기서 이제 자기 사무실이 있으시대요. 근데 아파트형 공장이 부천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인데 A동, B동이 있는데 A동에만 급식, 그 단체 급식이 2곳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B동에만 3곳의 단체 급식이 입점을 했답니다. 근데 그 5곳 중에 한 곳도 가지 않으신대요. 네. 왜냐면 굉장히 불친절하대요. 대신에 불친절하고 밥 먹을 때 내가 굳이 조선되면서 먹을 필요 있냐는 생각에 그냥 밖에 나가서 드신다는 거죠. 그냥 밖에 식당들과 경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5군데 단체 급식하고 경쟁을 하시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아무래도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좀 경쟁력이나 경쟁심을 덜 느끼시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카페테리아식으로 바꾼 곳들은 급식비가 4,000원, 5,000원에 육박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바깥 식당들과 충분히 경쟁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시려면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혹여 내가 그런 형태에 처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자기만족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대부분 단체 급식소에 가보면 식사 제공자, 만드는 사람들의 편의 위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고객의 니즈가 별로 반영되지 않죠. 반영되지 않고 우리가 빨리 소화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역시 우리는 고객의 요구도를 충족시켜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먹거리에 대한 고객의 경험치가 너무 많이 상승이 되었다는 거죠. 다양한 메뉴, 고품질, 맛 등등에 대한 거. 그래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걸 제공해줘야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능 중심적 상품이요? 예, 그게 바로 그거죠. 밥만 주면 된다. 그죠? 기능 중심적이라는 게 노트북이 컴퓨터만 되면 된다는 거, 마이크가 소리만 나면 된다는 게 기능 중심적이라 그러면 이제 감성 중심적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손에 들었을 때 이 드립감을 줘야 된다는 거. 그죠? 음식을 제공할 때 좀 더 기분 좋고 맛있게 제공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떠세요? 지금 만약 뭐 이렇게 급식소를 운영하는 리더이신 뭐 영양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캐터링사 담당자분들이 오셨을 텐데 본인들이 지금 운영하고 계신 급식소의 그 서비스를 담당하시는 영양사님이나 여사님들이 어떻게 고객들한테 기분 좋은 밥을 제공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제때의 정량의 밥을 제공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대부분 보면 그냥 밥을 주는데 급급합니다. 특히 여사님들 중에서는 가끔 선생님 좀 웃으면서 하세요 이러면 제때 밥 주면 됩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태반이십니다. 태반. 기능 중심적인데요. 이제 고객의 만족도, 감성적인 응대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제품의 판매량, 그렇다 치면 우리는 식수와 수익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식수와 수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지금은 너무 많은 캐터링사가 있고,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부의 단체 급식이 아닌 경쟁 상대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식수와 단순하게 식수를 늘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 이상으로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포커스가 된다는 겁니다. 고객의 충성도, 로얄티를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에 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이고 속 모르는 소리 하네 라고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교육을 해봐도요, 뭐 이렇게 서비스가 왜 중요한지만 얘기하면 여사님들이나 영양사 선생님들이 입꼬리 한쪽씩 올리고 들으십니다. 이거 와서 해봐요. 그게 되는가. 현실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일부 좀 인정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는 대체적으로 좀 기본적인 교육에 충실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3개월 경험을 해보니까 사실 그것만 하셔도 굉장한 서비스거든요. 근데 대체로 굉장히 이렇게 다이나믹한 서비스를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간 가장 많이 들어왔던 항변들
변명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하십니다. 고객들은요, 밖에서 먹는 외식의 서비스 수준을 우리한테 원하지 않아요. 예, 굉장히 착각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진실입니다. 예,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단체 급식소 가서 왜 외식 서비스처럼 서비스하지 않느냐라고 항변하세요? 예? 왜 이렇게 와가지고 고객님 불편한 거 없으세요? 뭐 이런 거 안 하냐고 뭐 따지세요? 아니시잖아요, 그죠? 고객들도 어느 정도 감수해내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 급식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외식만큼의 퀄리티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급식은 안전한 식사 제공이 전부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전부. 네,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생과 두 번째 서비스. 여러분이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급식소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위생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죠? 애들 맨날 배탈 나고 막 이상하게 두드러기 나요 이러는데 맨날 친절하게 미안하다 얘들아. 음식이 상했나봐 정말 미안하다. 이러면 우리 큰일 나죠. 그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차로 지키셔야 되는 건 위생 맞습니다. 근데 이제 위생적인 걸로 뽐내실 수 있냐는 거죠. 이제 그런 시간 안 되는 거죠. 그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시설 보라구나. 네. 그럼 학부모님들한테 막 박수치고 우리 학교 최고다 그러고 막 산업체도요. 저희 시설 장비를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는 사실 돈만 있으면 채울 수 있는 게 시설과 장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아닌 오해입니다. 전부가 아니라 기본이 되어버린 거죠. 사람들은 기본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식사는 기본이고 그 이상의 것들을 창출해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야 된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가장 큰 고민이시죠. 그죠? 네. 한번 조사해보죠. 자, 식수 어느 정도 되세요? 1500. 자, 1500 나왔고요. 1500 더 부르실 분? 어제 대구 가서 영양사협회 교육을 했는데 어떤 분이 800 이러시니까 옆에 분이 1200 경매하듯이요. 아니 800 갖고 지금 네가 소리하는데 결국 1500까지 나오고 마무리가 됐는데 1500? 1500 더 이상도 있으시죠? 그죠? 1500명을 몇 시간 안에 제공해야 되나 식사를? 4시간이요? 그래도 4시간 정도는 1500이면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 요 앞에 보면 여유? 네, 그래도 빠듯하시긴 하시죠? 네, 그럼요. 네,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야 되죠. 이게 단체 급식이 쳐야 되는 서비스의 가장 큰 높은 담벼락입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이거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단체 급식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 제일 많이 하냐면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와서 너 일해봐. 시간이 없어. 방법이 없어라는 얘기 참 많이 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시간과 방법이 없다는 거 인정을 하지만 그래서 서비스를 못한다는 건 거짓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외식 수준의 아주 퀄리티 높은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짧은 시간 안에 부딪히는 시간만큼 질 높은 서비스만 제공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에서는요 우리는 외식이나 기타 서비스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양을 따라잡을 수 없으면 질을 높이면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넣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사님들이나 영양사 선생님들이나 기타 등등의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급식 2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눠도 돼요. 네, 아무나 해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직업에 대한 마인드를 반영을 하는 건데요. 여사님들이 사명감에 차서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한다는 게 음식을 만들어내시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수준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가끔 가면 안타까운 게요. 약간 외곽 쪽에 계신 곳에서 이제 그 음식소를 운영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누군가를 이렇게 채용 보고를 해서 채용하실 수 있는 수준이면요 굉장히 좋은 수준의 오픈이 돼 있으신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곳들은 인근 동네에 있는 아주머니들 막 집에서 놀고 계시 않으면 와서 밥 좀 해줘 이러고 데리고 오니까요 엄마들이 와서 밥만 하는데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는데 마인드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보면 제가 만난 90% 가까이는 본인이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건 진짜 오해 수준이 아니라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급식에서 우리만이 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부여해주지 않으면 오늘 말씀드린 모든 서비스는 사실 거짓말이 되는 거거든요. 자, 요 5가지를 기반으로 해갖고요. 제가 제안드리는 한 가지 총 6가지를 제안드릴 텐데 그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게 있다는 거죠. 한계. 그 한계 안에서 최대한 질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로 고민을 해보자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객 감정 서비스 스텝 1. 첫 번째, 내부적인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서비스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내가 서비스를 하는 게 굉장히 보람되다, 즐겁다라는 마인드를 가진 겁니다. 다들 인정하세요? 어떠세요? 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네. 군인들, 네, 이렇게 서있으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이 높다 하시는 분, 본인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이 높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가주세요. 일단, 우리 오늘 색깔도 참 있네. 한 분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드립시다. 그냥 무조건 박수. 이 한 분과 기타 한 5-6명 되시거든요. 기타. 나머지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올려요. 요분은 꺼리낌 없이 딱 이렇게 드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주문을 눈치를 보시면서 이렇게 드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같이 일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 같이 소속되어 있는 직원분들의 마인드는 어떤 것 같으세요? 네. 여기서 서비스뿐만 아니라 음식의 질, 음식의 위생 모든 것들이 좌우되는 순환이 바로 이겁니다. 자긍심을 갖게끔 본인 스스로가, 여기 계신 분들이 본인 스스로가 자긍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와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주셔야 되는 거죠. 네. 보통 급식 종사자로 일하시는 분들이요. 급식 종사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직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본인의 직업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물어보지 않으세요? 너 무슨 일 하냐고? 사람들 관심 없습니까? 사람들이 너 무슨 일 하냐, 뭐 어디서 일하냐, 뭐해서 먹고 사냐 물어보잖아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네, 크게 뭐라고 하세요? 학생이어서요. 고맙습니다. 네. 학생 미안해요. 진짜 얘기하지. 미안해. 언니가 잘못했어. 어제 가서 이제 여쭤봤더니 어제는 영양사 협회 모임이었으니까요. 어제 여쭤봤더니 영양사 일한다고 합니다. 얘기하시고 어떤 분 조용히 밥 하는 거 그러지 뭐라 그래. 밥 하는 거 아니야. 밥 하는 거. 이러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밥 해요. 뭐 이러고. 부엌대기.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죠? 네. 여사님들 중에서는 뭐 노가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고정물에 손다 그러고.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80% 가까이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서비스에 대해서 요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보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짜증이 나시는 겁니다. 밥 주면 됐지. 이것들이 웃으라 그러고 말을 때 얘기하고 이것들이 줬더니 모자란다고 또 오고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머리카락 지난번 머리카락 나오면 빼고 먹는 것들이 와가지고 머리카락 나왔어요. 그러니까 빼고 먹어. 막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직업적인 자긍심, 마인드를 심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관점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오류가 아닌데요. 워낙에 이제 집안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지금은 주부들의 자기 위상이나 이런 게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집안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한테는 좀 허드렛 일의 개념으로 좀 많이 인식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능력이 없다, 특별한 재주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원들, 인력 자원들에게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마인드를 심어주지 않으시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은 전 진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죠? 밥 안 먹고 사실 수 있어요? 다 살 수 있어. 어떡하죠? 다 살 수 있어. 커피만 먹어도 살 수 있는 거죠. 밥을 먹어도 커피도 마시는 거죠. 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죠?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 내가 무슨 한국전력이야?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야. 그런 식의 이제 마인드 공급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군인급식 하시는 분들은 나라 지키는 군인들은 왜요? 아니 나라 자꾸 이렇게 눈이 가고 지켜주고 싶고 내가 막 그래서요. 아무튼 저분들이 제대로 우리가 식사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공급해주지 않으면 군인들 나라 못 지킵니다. 학생들이요 공부 못합니다. 시험 못 칩니다. 그죠? 네. 어느 회사에서 위탁급식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여기 오다 보니까 삼성페스코가 면접을 하더라고요. 막 새로운 인력들을 많이 뽑더라고요. 삼성은 우리나라의 큰 브랜드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죠? 물론 이제 삼성에서 위탁하시는 곳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곳에 일하시는 분들이요 제때 밥 잘 주기 때문에요 삼성의 매출이 그렇게 오르는 거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 아닐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래도 우리가 쟤네 밥 다 먹여주고, 우리가 석식, 야식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쟤네가 저렇게 산업의 하나 일꾼으로 성장해 나간다라는 자긍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글자. 자, 시작. 자긍심이 바라기. 다른 거 다 안 하더라도요, 이것만 해도요, 급식소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근데 그건 사실 누가 해주셔야 되냐면, 본인 스스로가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조리 종사자 같은 경우는 그걸 채워나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볼 때 그 급식소의 어떤 리더격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내가 일단 내 스스로에게 자긍심을 부여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해주셔야 되냐면 조직에 계신 분들한테 자긍심을 부여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거 다 되면요, 뒤에 것들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긍심을 갖고 나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경험을 해보았더니요, 내부 고객 간의 화이팅이 중요하더라고요. 예, 외부 고객에 대한 서비스 너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부 고객 간의 응징력이 없으면요, 외부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 학교 급식하는 곳에 갔는데요, 중고등학교 급식을 2시간 안에 같이 하는 곳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오로지 남자만 있는 학교. 상상되세요? 네?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중학교 하고요. 11시 반.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두 타임 하는 데 있잖아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남녀공학부 때 급식하는 데 갔더니, 예, 영양 선생님이 너무 웃으면서 이러시더라고요. 강사님, 저도 3개월은 너무 귀여웠어요. 좀 치면 보세요. 손대가 뛰어내려오니까. 그러는데, 설마 그러느냐. 아유, 너무 오버한다 생각을 했죠. 근데 종이 치자마자 갑자기 학교가, 분명히 남녀공학이었거든요. 남녀공학인데 학교가 얘 미친듯이 뛰어오더니, 남자애들은 오주 저보다 더 크니까 저기 식권 좀 주세요 이러면서 제가 막 외쳤었거든요. 네. 그런 데인데다 남학생만 있는 중고등학교.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그죠? 여사님들만 30명, 40명 가까이 계셨어요. 그 중에 이제 정규적으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교육 시간이 2시 40분부터가 그랬는데, 그날따라 평상시에 잘 일찍 안 가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일찍 가고 운동장에 앉아있는데, 운동장에 앉아있는 것도 할 일이 아닌 거예요. 남학생들이 자꾸 저거 뭔지 막 살펴보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2시 20분쯤에 급식소에 들어갔거든요. 파트타임 끝나신 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강사가 하는데 안 나온다고. 왜냐면 그분들한테 그게 시간이 돈인 거잖아요. 네. 이미 일이 끝났는데 강의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돈도 안 줄 건데. 그래서 이제 정규직 여사님들은 나오라고 난리가 난 거죠. 정규직 여사님들은요, 2시 40분부터잖아요. 일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강의 온 게 짜증나 죽겠는데 일도 빨리 못하게 한다고 막 짜증. 서로 대립 상태가 난리 났어요. 소리 지르고 나 서 있는데 이러고 막 몸들을 서로 계속 씻고. 근데 차라리 교육이 이 형태였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요. 급식실이 정상회담 하듯이 서로 마주보게 되는 거예요. 가운데 제가 딱 쓰고요. 서로 이렇게 보는 거 아시죠? 여기 파트타임 앉으시고 여기 정규직 앉으시고. 남북 정상회담보다도 더 무서운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거죠. 서로 교육을 이렇게. 와, 거기는요, 보지 않아도 분위기가 어떨지 상상이 안 하거든요. 네. 파트타임 업무 한번 바꿔달라 그러면 막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조를 많이 드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사실. 업무에 지치다 보니까 워낙 하시던 일들이 많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자꾸만 배격하고 배타적인 부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부 고객 간에 화이팅을 심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사님들 간에 화이팅을 좀 많이 심어주셔야 돼요. 그러시면 여사님들이 친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일을 해야 되니까 부딪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최종적인 방법이 뭐냐면 입 다무는 거죠. 서로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분위기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지금 뭘 조리하는데 뭘 빠뜨렸다든지 조리 상태가 부적절하다든지 뭔가 얘기를 해주고 서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알았어요. 딱 걸려가 뭐 이런 분야가 있을 때는 거죠. 그래서 여사님들 간에 내부 고객은 화이팅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과 더불어서 조직의 리더 영양사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급식소의 리더인 영양사와 그 다음에 조리원들 간에 조리사 간에 화이팅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죠? 저는 굉장히 이제 나름 이제 충격 아닌 충격적인 걸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영양사 선생님들로 부임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많지 않잖아요. 막 20대 중후반, 30대 막 이러시고 워낙 이제 경력이 많이 되신 분들이 연령대가 좀 있으시지만요. 근데 여사님들의 평균 나이는 40, 50대에 육박을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학생이시면 이제
이제 영양사 되실 거죠.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었어요? 예. 무슨 얘기 들었어요?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고 했는데 서로 같은 얘기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얘기가 막 있는데 딴 얘기를 곤란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너 나이가 어리니까 여자님들 어울리고 빨리 결혼을 할 거라고. 주변에 언니들 좋다. 예. 네가 나이가 어리니까 일단 결혼부터 해라. 결혼이라도 하고 나면 여사님을 다루기가 쉽다. 네, 남자는 소개를 해주고요. 언니들 무책임하다. 그런 언니들은 멀리해요. 그죠? 대책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니야, 대책을. 자, 그래도 좋은 환경에 있으시네요. 다른 분들은 앉혀놓고 이러죠. 야, 너 딱 9,200,000원 치지 바로 줘. 절대 싫으면 이건 기싸움이야. 네가 밀리는 순간 끝나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실제 제가 뭐 급식소에 가보면요. 식사하실 때 선생님은 선생님 방에서 따로 식사하시고 여선생님들끼리 따로 식사하시고 그런 경우.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이게 딱 레벨을 끊는 거예요. 끊는 거. 그러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내부 고객 화이팅은 없죠. 서로만. 절대 영양사 선생님에 대한 협조, 지원군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 고객 간 화이팅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이거는 자존심 기싸움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한 조직을 이끌어가는 협력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일 포인트 삼아주셔야 될 겁니다. 예전에 영양사 선생님하고 조리사 선생님 사이가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하나 들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영양사 선생님이 발주 넣었는데 떡볶이 발주 넣었는데 물엿 발주를 안 넣은 거예요. 물엿 발주를. 근데 조리사 선생님이 나 물엿 아닌 떡볶이 못한다고. 대치가 됐네. 서로 가서 얘기하면 되잖아. 미안하다. 내 물엿 발주 못 넣었다. 이번에 설탕 가자. 내 용서해달라. 이러면 되잖아요. 내가 절대 말 못한다 나는. 이러고 또 영양사실 계시고. 난 절대 물엿 아니면 떡볶이 못하니까. 이러고 계신 거예요. 영양사 선생님이 사방팔방 전화 다 하셔갖고 인근 단체 교직소에서 물엿을 퀵으로 받았다는. 여기 있습니다. 됐죠? 떡볶이 들어가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랬을 때 여사님들이 가질 영향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조직은 무너졌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내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긍심과 내부 고객 간의 화이팅.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단체 교직소의 서비스는 끝이 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가져갈 세 번째 스텝, 고객 접점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시간이 짧아가지고 그냥 고객 접점의 개념 정도만 좀 알려드릴 건데요. 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류 중에 하나, 안전한 식사를 제때 공급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배식하실 때만 신경들을 되게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식사를 주는 때만, 식사를 만들고 주는 것에만 굉장히 집중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고객의 입장에서 어떤 단체 교직소를 방문해 본 적 있으세요? 요거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때 뭐부터, 어디서부터 평가가 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먹을까 안 먹을까를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요. 만약에 이제 선택이 가능한 곳이라 그러면? 배식 받을 때요. 이분은 이미 들어가고 배식 받을 때, 배식판 다 들어오면, 먹을까 말까 이렇게 지나가요. 그렇게 안 봤는데.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식사를 먹을 것이냐 먹지 않을 것이냐. 뭐 관공서나 이런 곳에 지금 단체 급식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산업체나 이런 곳에서. 메뉴?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상황마다 다들 다르시겠지만 앞에 메뉴 게시 같은 걸 해놓으시잖아요. 예를 들면 A 코스, B 코스, 뭐 C 코스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고객들이 처음 와서 무엇을 먹을지 선택하게 되는 첫 번째 코스가 뭐냐면 A, B, C 뭐 메뉴 게시판이 될 수가 있겠죠. 야야 오늘 아니다 밖에 나가자. 선택하게 되는 첫 번째 코스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첫 번째 코스가 여러분 개개인에게는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우리가 산업체나 뭐 예를 들면 뭐 카페테리아 같은 데 가서 식사하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것들에서 많이 선택을 하게 되시죠. 여기에서 게시해서 아 야 오늘 아니다 느낌이 안 온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접점에 있는 거죠. 들어와서 문제가 아니라 들어오기 전부터 들어와서 그리고 나가기까지의 코스라는 게 있더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걸 MOT라는 고객 접점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고객 접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고객들이 우리 급식소의 서비스를 또는 그 제품을 또는 사람을 만나면서 부딪히면서 아 이곳은 어떻구나 라고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순간들이 바로 고객 접점이고 그걸 잘 관리해 주는 게 급식소 운영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이거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리더가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여사님들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리더가 편집한 우리의 그 프로세스, 접점을 분석한 것에 따라서 행동을 할 뿐이지 접점의 분석은 여유 계신 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자, 뭐 예를 들면 아까 메뉴 게시판을 보고 선택을 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가면요. 첫 번째, 들어가서. 여러분이 이제 급식소를 들어갈 때 이렇게 한 발 한 발 들어가는 코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식권을 구매했을 때 오늘 괜찮네, 오늘 나 A 먹을래 하고 딱 들어갔다는 거죠. 들어가서. 배식부터 받으세요. 인사 받고요. 네. 대기하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줄을 서서 대기하게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들어와서 배식판을 들고 배식 코스를 밟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착석해서 식사를 하게 되시고요. 식사를 하고 나면 회식부에 가서 회식 처리하게 되고요. 또 뭐 식수대를 거치고 그리고 회장을 하고 등등 일정의 어떤 코스 같은 게 생겨나겠습니다.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그 각각 코스별로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가 있다는 거죠. 네, 음식이 꽉 차 있고 많은 양을 주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음식 오늘 너무 많이 준 거야. 좀 더 주면 안 돼? 그런데 막 더 줘. 웬일이야 오늘? 장난 아니다 오늘! 이러고 딱 앉았는데 테이블이 끈적끈적해요. 그 순간 야 뭐냐? 야 이거 음식 깨끗한 거 맞아. 야 청소도 이렇게 하는데 음식이 괜찮겠어? 확 무너지게 되는 거 있죠? 이게 적정관리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콜은 다 나가신 후에 그 이후에 치우는 거 그잖아요, 그죠? 그냥 밥만 제때 주면 되니까 요분의 포커스를 되게 맞추고 계세요. 고객분들한테 여쭤보거나 실제로 이제 소규모로 MOT 워크숍 같은 걸 해보면 본인들 스스로가 급식소 같은 데 갔었을 때 뭘 평가하냐면 들어갈 때 향기 그리고 온도의 쾌적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들어가면서 야 오늘 완전 무리겠는데 이러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맛있는 거 있어도 풀 때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풀 때부터가 딱 들어갔는데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 찜통 더위가 확 느껴져요. 급식소에 들어갔는데 야 음식 다 이거 안전하겠어? 라는 불길한 기분이 드는 거. 이게 접점의 무서운 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각각의 접점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들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입구에 들어갈 때 메뉴 게시판에 식판을 사면 안 되죠. 식권을 살 때 이랬으면 좋겠다,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고객의 기대치라는 게 생겨난다는 겁니다. 내가 테이블에 앉았을 때 이랬으면 좋겠다,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좋아, 단체 급식이니까 줄 서서 기다리는 건 괜찮아. 근데 줄 서서 기다릴 때 이것은 이랬으면 좋겠고 이런 없었으면 좋겠어라는 고객의 어떤 바람 같은 게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분석해 난 다음에 고객들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배식 때 여기만 관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회식부에서도 고객들이 바라는 바가 있어요. 회식부에 이랬으면 좋겠다,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게 바로 고객 접점이라는 건데 이 고객 접점, 고객들이 그 접점마다 여기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15초 정도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15초에 만족감을 많이 줬느냐 또는 부족한 점을 많이 줬느냐에 따라서 나갈 때 야 급식 괜찮지? 진짜 죽지 못해 먹는다 이런 평가가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왕에서 어느 평가를 받기 원하세요? 아직도 지들은 우리 아이 못 먹어요. 굶어 죽지 않으면 그냥 먹어야죠.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15초 고객 접점을 잡으라는 건데요.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나중에 가시면서 아니면 본인이 고객 입장에서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학교에 계신 분들이 오셨다 그러면 사실 이제 저희도 집에서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꼬마가 있는데요. 안내장 같은 거 집에 보내주시잖아요. 이렇게 한 달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그런 거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고객 만족도를 신경 쓰자 그러면 엄마가 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런 이제 식단표를 봤었을 때 어떤 점이 궁금해하고 어떤 걸 보면 훨씬 더 즐거워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그냥 식단표를 작성해서 올리시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그게 사실 이게 첫 번째 접점이거든요. 엄마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맛있는 밥을 먹나 안 먹나, 안전한 밥을 먹나 안 먹나를 첫 번째 느낄 수 있는 접점이 안내장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급식의 MOT라는 건 딱 급식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인터넷 게시판에 식단표를 올리는 기업이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식단표 올리는 것부터 모든 것들을 좀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언제 한번 관공서 갔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미치겠대요. 관공서니까 이게 수입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선해 놓으면 젊은 분들이 안 오시고, 고기 해 놓으면 나이 드신 분들이 안 오시고, 막 죽겠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의 아이디어지만 답은 아닌 아이디어지만 이런 걸 했죠. 왜? 여자분들이 그 생선 싫어하는 이유가 좀 비료 이런 것 때문에 생선을 좀 안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선이 뭐에 좋죠? 젊은 여성들에게 어떤 점이 좋을까요? 피부. 그죠? 그러면 이런 문구를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피부가 하얗고 맑아지는 백살 생선. 당신의
내 건망증을 쫓아내는 고등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요즘 그런 식의 이제 왜 총각내 야채 가게 이런 데들이 그런 식의 이제 즐거운 문구를 제공해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나가려고 하는 야야야 피부 좋아질 때 그냥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라도 끌어내려는 거죠. 그 접점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식판 이거 메뉴 게시판 얘기가 나서 말인데 접점의 개념을 잘 인식 못한 우리 영양사 선생님께서 메뉴 게시는 하셔야 되겠고 산업체였거든요. 메뉴 게시는 하셔야 되겠는데 메뉴 게시는 어디에 둬야 돼요? 들어오는 입구나 이게 복도 이런 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메뉴 게시를 확인해야 되겠는데 메뉴 게시를 할 공간이 없더랍니다. 어디다 할게요? 퇴식구이다. 어떻게 아시지? 이 퇴식구 답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퇴식구의 메뉴 게시판에 갖고 계시는 거죠. 이게 경험이 없으면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위치를 옮기셔야 됩니다. 아니면 때 그잖아요. 들어가면서 오늘 내가 뭘 먹을까 선택하고 가야 되는데 다 먹고 나서 퇴식구에 나오면서 우리가 먹은 게 이거구나 이러고 있는 거죠.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더라고요. 물론 하면 되는 것도 중요한데 했었을 때 어디에 붙여놔야 효용성이 높아지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구하는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접점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15초 접점을 잡아라. 스텝 3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 스텝. 각 접점별로요. 침묵을 좀 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만 해도요. 와 우리 급식소 좋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네, 침묵을 깨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부딪혀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병을 잡고 여러 번 접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인정해야죠.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사람과 부딪히는 접점은 몇 군데나 있을까요? 밥을 가져갈 때, 뭐 아니면 식권 있으신 분은 식권 체크, 그 다음에 밥 퍼가는 배식대, 그 다음에 뭐 태식구, 뭐 요 정도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짧은 접점에서 침묵을 유지한다는 건 최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 겁니다. 예. 특히 홀 담당하시거나 이러시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홀 담당하시거나 이러시는 분들. 아니면 또 왜 배식대 음식 떨어지면 음식식으로 와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왜 이렇게 침묵하시나 몰라요. 아시죠? 막 이렇게 들고 오셔가지고 실례합니다. 잠시만요. 칭찬드리겠습니다. 이러시면 얼마나 좋아요. 침묵으로 일어나서 막 밀잖아요. 몸으로만. 막 밀고. 홀 치우시는 분도 그렇죠. 천천히 드시네. 빨리 좀 일어나주세요. 다들 서서 기다려가지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죠? 좀 웃으면서 얘기를 건네놨네. 맛있으셨어? 많이 안 드셨네.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무조건 밀어치죠. 아시죠? 이러면서 몰아치는 경우가 많으시죠. 침묵을 깨라. 식사를 제공하고 뭔 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고객과 교류할 수 있는 접점의 시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딪히는 모든 시간들에는 뭔가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서비스 아닙니까? 경험치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뭐죠? 고객과 부딪히는 시간마다 하시는 말들. 뭐 배식하실 때, 퇴식하실 때 많이 쓰시는 말들 뭐 있으세요? 맛있게 드세요. 또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또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는 고객이 우리한테 하는 거죠. 그죠? 고객이 우리한테 잘 먹었습니다 하면 뭐라고 그러세요? 이 좋으십니다. 대답해 주신 분들 참 좋으신 상태인데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역시 또 침묵이 흐르죠. 잘 먹었습니다. 최악의 서비스 상황입니다. 할 수 없는 거 이해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이 없다는 건 변명에 불과하죠. 그죠? 그래요 고마워요. 이거 한마디 한 게 무슨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린다고요. 그죠? 네. 그래서 침묵을 깨뜨리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리더가 먼저 침묵을 깨기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리 종사자들이나 직접 홀이나 이런 곳에서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딪히는 모든 순간에 쓸 수 있는 말들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부딪히는 모든 순간에 홀을 담당하시는 분이 홀을 담당하면서 쓸 수 있는 말을 알려주셔야 돼요. 네, 기본적으로 그거 몰라 하지 마시고요. 식사할 때 할 수 있는 말들, 뭐 맛있게 드세요, 뭐 등등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잖아요. 말을 조합해서 알려주세요. 특히 이제 산업체 같은 거, 뭐 기숙사 같은 거 한정된 인원이 오시는 곳들이 많으시잖아요. 반복적인 인원이 오시는 곳들이 많으신 곳들에는 어떤 칭찬을 해줘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침묵을 깰 수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특히 혹시 지금 운영하시는 급식소가 마스크로 무장하고 계신 분? 네. 근데 들으시면서 그랬죠? 마스크 쓰고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하는데요? 저희 투명 마스크. 투명 마스크. 와, 난 이분한테 아까 박수 보내드렸잖아요. 역시, 나한테도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그죠? 그러니까, 방법을 고안을 하라는 거죠. 원래부터 투명 마스크 쓰셨어요?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됐으니까. 투명 마스크 쓰고 다니까 어때요?
말들이 열렸대요. 네, 제가 어디 마트 갔더니 어떤 분들이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투명 마스크 기분 차요. 네, 역시 어쩔 수 없죠. 기분 찹니다. 왜요? 네, 김 차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 입냄새 자기가 맡아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분이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거예요. 네, 치과를 가보세요. 많이 힘드시면. 자, 이렇게 투명으로 돼가지고요. 이렇게 들려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앞에 구멍이 둥둥둥둥둥 뚫려져 있어요. 네. 어차피 이제 말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위생적인 것에 대해서 또 터치를 받으시고. 그죠? 네. 많지는 않으시지만 가끔 맛있게 드세요. 인사하면 그러시는 분도 계시대요. 저기 음식 앞에서 말하지 마세요. 이러고 하시는 분도 없잖아. 이제 없잖아.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대부분의 마스크는 유색 마스크다 보니까 여사님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투명 마스크하고 내가 입이 열렸대요.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침묵을 깨트리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특히나요, 마스크로 가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로 가리면 안전막이 형성됐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지들이 어떡할 거야? 내 입도 안 보이고 내 얼굴도 안 보이는데. 근데요, 그래서 더 미친 듯이 말해야 됩니다. 그게 투명이건 아니면 유색이건 상관없이요. 마스크 속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당신들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서비스한다는 걸 미친듯이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미친듯이 말해야 되고요. 미친듯이 웃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냥 표정을 보여주거나 그냥 눈을 마주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폐쇄적인 느낌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생적인 면에서는 너무 뛰어나지만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이왕이시면 투명 마스크로 한번 바꾸고 굳이 마스크를 꼭 하셔야 되면 그러지 않으시더라도 막 우리 돈 없다. 바꿀 돈 없다 하시면 이 침묵을 깨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러지 않으시면 곤란하다는 거. 침묵을 깨뜨리는 것만 해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5번째, 침묵을 깨뜨리는데 제발요. 즐겁게 좀 깨뜨리자는 거죠. 즐겁게 깨뜨리자는 거. 아까 해주신 인사 중에서 맛있게 드세요라는 얘기 제일 많이 해주셨잖아요.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뭐 등등 많은 얘기를 하십니다. 뭐 좋은 하루 되세요, 건강하세요, 뭐 얘기 많이들 하시거든요. 자,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의 급식소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신 또는 운영하고 계시지 않더라도 직접 경험하고 계신 급식소에서 맛있게 드세요를 말할 때 들려지는 목소리와 표정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급식소에서 여러분이 경험하신 급식소 또는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외식업체, 식당 같은 곳에서 맛있게 드세요를 말할 때 말투와 표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 옆에 분 한번 보시고요. 그 옆에 분한테 지금 방금 떠오른 그 표정과 그 말투 그대로 한번 전달을 해보세요. 맛있게 드세요. 옆에 분한테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해주세요. 신나게 그렇게 찔러봐요, 사람을. 대부분 어떠세요? 막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하는 의도는 어떤 의도시죠? 맛있게 먹으라고 말하는 의도. 네? 맛있게 먹으라는 말의 의도. 조셉 짜증내시잖아. 맛있게 먹으라는 거죠. 너무 어이없는 질문을 하니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급식소에서 들려지는 맛있게 먹으세요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게 정말 저렇게 실제로 맛있게 드세요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으세요? 고마워요. 전자세요, 후자세요? 네? 후자가 많으실걸요?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많은 인원을 소화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날씨가 너무 좋죠. 더운데 어떡하면 좋아. 휴가는 어디로 가. 이럴 시간이 없다고요. 네, 그럴 수 있으면 좋죠. 그럴 수 있으면요. 맛있게 드세요. 딱딱하게도 상관없습니다. 머리 잘랐네. 머리 어떻게 한 거야. 메이크업 방법 좀 알려줘. 이러면서 대화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뭐요? 마주치는 순간 해야 되는 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생명력 있게 살려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맛있게 드세요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대부분 가봐요. 80, 90% 이상.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이러고 계세요. 아닐까요? 아니시면 우리 급식소 서비스 좋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을 자꾸 문자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문자가 아니라 말에는 반드시 생명력이 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죄송하세요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급식소에서 왜 이렇게 미안해요 뭐 이렇게 얘기들 하시나요?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어떡하면 좋아 미안해요 뭐 음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떡하면 좋아 좀 전에 떨어졌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면 떨어졌어요 뭐 라면 해줘요?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네. 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이러고 오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세요? 줄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없잖아요. 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량입니다. 얘기하시네요. 정품 정량. 네, 1인 1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1인 1개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정량이라도 얘기해도 되고요. 못 준다고 얘기해도 돼요. 너 이거 갖고 와서 남길 거지?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다만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가끔 지방 쪽에 교육 가면 그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너 남기면 죽는다 너 이런 식으로 학생들하고 친하시니까 너 이거 다 못 먹으면 못 일어나 막 이런 식으로 그러시는데 그걸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차이거든요. 그죠? 이런 거요. 더 달라고 그럴 때 이거 가져가서 남기려고 그러시죠? 먹고 나서 더 달라고 그러세요. 이거라 이거 많이 가져가서 남길지도 몰라요. 나중에 다 드시고 나서 더 달라고 그러면 그때 드릴게요.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어떻게 말하느냐의 차이거든요. 어떻게 말하느냐의 차이. 자, 맛있게 드세요 하나만이라도 저희가 살려달라.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맛있게 드세요를 했는데요. 급식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말들, 꼭 써야 되는 말들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생명력 있게 전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 중에 하나, 배경음악 같다 했어. 제가 급식소에 가서 맛있게 드세요가 생명력이 없는 이유를 하나 찾아봤어요. 근데 저 나름의 관점에서 찾은 것이기 때문에 정답일지 아닐지 모릅니다만 거의 이거 하나만, 저 말대로 하나만 살리시면요 거의 100% 살아나실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미소를 짓지 않는 가장 큰 이유, 그러니까 사람들이 표정이 없고 감정이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급식소에서는 아이 컨택이 있어요, 없어요? 급식소에서는 거의 아이 컨택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서비스 잘하는 여사님들하고 서비스 잘 못하는 여사님, 서비스 잘하시는 영양사님, 서비스 잘 못하시는 영양사님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또 동영상 같은 것을 몇 번 뵙고 직접 현장에서도 봤다고요. 근데 맛있게 드세요를 진짜 생명력 있게 하시는 분들은 꼭 찾아봅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쳐다봐요. 국을 떠줄 때도 국을 뜰 때마다 고개를 드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여사님들은 뭐만 하시냐면 이거 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굽으면서 또는 뭐 그 전이나 뭐 등등 뭐 돈가스 이렇게 나눠주시면서요. 나눠주면서 식판만 보고 돈가스 보고 식판 보고 돈가스 보고 식판 보고 이러면서 여사님이 웃고 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급식소에 손님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미친 사람들이 있다는 사람이요, 자꾸만 여사님들이 보니까 여사님들은 사람한테 시선을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영양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급식소에서 보면 아이 컨택, 사람에게 마주치는 눈 마주침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변명 중에 하나는 뭘 하시냐면 시간이 없고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본인들이 느껴서 아실걸요? 이거면 됩니다. 이거면. 네. 어차피 주는 순간 잠깐 고개 드는 건 어떤 습관이거든요. 그 정도만 해도요, 상대방하고 눈을 마주치기 때문에 맛있게 드세요를 그렇게 딱딱하게 할 수가 없어져요. 표정이 살아나면 목소리가 살아나고 생명력이 살아나게 되거든요. 이것만 하셔도요, 굳이 가서 붙어가지고 많이 드세요, 더 드려요, 반찬 떨어졌는데 갖다 드릴까, 이런 서비스 안 해도 충분합니다. 그죠? 그래서 생명력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살리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 컨택이다.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우리 급식소에 계시는 조리 종사자분들도 시간 없다는 얘기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부여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다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실제로 어느 사업체에 가서 그 급식을 하시는데 그 급식이요, A 코스, B 코스, 그러니까 한식이 그 식사가 워낙 많으니까 A가 한식, B가 양식인데 B만 저쪽에 딴 데가 있고 한식이 두 갈래로 갈려지는 코스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줄이 막 4-5줄 쭉 가다가 이렇게 갈려서 딱 가는 곳인데 갈려서 가는 중간에 국 퍼는 여사님이 딱 그 중간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국을 제일 먼저 받으면서 가는 급식의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가니까 저는 워낙 습관이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거기 있는 이쪽 라인 저쪽 라인의 서비스를 비교해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쪽 라인에 계신 여사님은요, 계속 이주예요. 맛있게 먹으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그러시고 저가 서 있었던 쪽 여사님이 뭐 하시냐면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거 하시는 여사님이신 거죠. 줄 줄어드는 속도는 똑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여기 계신 그쪽 있잖아요. 딱딱하게 서비스를 하시는 여사님 라인에서는요, 고객들의 반응이 덜 나와요.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요, 눈 쳐다보는 여사님 라인에서는요, 여기 그 메인 여사님이 눈을 쳐다보는 서비스라니까 뒷부분들도 다 학습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고객들이 받아가면서 뭘 하냐면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이면 100 다 하는 건 아닙니다만 옆 라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인사를 건네고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아이컨택의 힘입니다.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고요. 제공하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제공했으면 받아야죠.
여사님들이 여기 계신 급식소 담당자분들이 서비스에 지쳐 계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백날 해줘도 이것들이 맛있게 먹었다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맛있게 먹으라고 한 거예요. 저한테 맛있게 먹었다고 하라고. 저도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그 말문을 터주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먼저 말문을 터줘야 됩니다. 쳐다보면서. 맛있으셨어요? 태식구에서 잘 먹었어요? 라고 하면서라도 입을 열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이 컨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이 생명력 있게 말하면 말할수록 고객들의 입도 열려진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고객의 감정에 좀 반응을 해줘라고 하는 거예요. 네. 화난 고객, 불만 고객을 잘 잡는 게 충성 고객 확보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나왔다 할 때요. 물론 학생들이니까 좀 편안하게 여기시고 그러시는 경우가 많으시겠는데 학생들 쪽에서 그런 거 많이 하시거든요. 야 그냥 빼고 먹어.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요즘 애들 만만치 않잖아요. 요즘 애들 뭐예요? 예? 애들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제 항의하고 누구는 찍고 누구는 교장선생님한테 가고 난리 나셨습니다. 다들 뭐냐면 분노에 대한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학습이 되어졌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언론과 너무 많은 매체들이 학습을 시켜주고 있죠. 불만 고객 보시죠? 소비자 고객 보시죠? 네. 등등의 어떤 것들이 소비자들의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피해의식을 극대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구해라, 주장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체, 우리 급식소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권리에 대한 학습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턱대고 가서 불만을 제기하시나요? 그러지 않으시죠. 네. 학생들이 무턱대고 바로 교장실로 가나요? 그러지 않죠. 먼저 거치는 코스가 누구냐면 조리 종사자나 영양사 또는 그 급식소의 리더에게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리더가 감정을 수용해주느냐 배척하느냐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자, 급식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컴플레인 아닌 컴플레인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거?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시죠. 불친절. 어떤 거 불친절했대요? 많이 주라고 했는데 조금 더 하라고 했는데 조금 더. 사장님 먹는 끝에 마음 상했어요. 그죠? 아 많이 주세요 이랬는데 없어요. 네. 조금 주고 좀만 더 주세요 이랬다. 사람이 어디지 생각나네 뭐 이런 거요. 아까 말씀드린 앞에 거랑 연결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객이 그렇게 해서 화가 날 때요. 사실 자기가 어떤 걸 특히 많이 못 주게 되시나요? 뭐 했을 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아이 컨택이 안 되고 마스크를 대고 대답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적게 주는데 받는 입장은 적게 준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많이 주라고 많이 주는데 받는 입장은 많이 준다고. 네. 저희 큰일 났네요. 저희 아까 너무 이렇게 너무 쿨하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 컨택이 없고 마스크를 써서 말을 안 하는 거죠. 너무 쿨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당황스럽네요. 네, 그러면 대충 연상이 되는데 이거네요. 고객이 와서 많이 주세요 그러면 어떡해요 미안해서 어떡하지 많이 못 주다 이 말도 없이 그냥 이런 건가 봐요. 화나죠. 네, 말씀드렸는데요. 고객 감정에 반응을 해라. 예를 들면 많이 달라는 고객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하라는 거죠. 많이 달라는 고객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네? 많이 먹고 싶은 거죠. 많이 먹고 싶은데 많이 안 주면 어때요? 속상하잖아요. 속상하고 화나죠. 속상한 마음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속상한 감정에 반응해주라는 거죠. 마스크 그때 내리고요. 어떡하면 좋아요. 맛있죠? 근데 더 준다고 준다. 얘기할 거예요. 그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감정에. 그리고요, 막 뭐 나왔다고 하면, 없다, 이거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주 태도 좋다. 앞에 있는 사람 미워할 때 말이야. 뱀다루 드시면 좀 아세요? 너무 상태가 악화되니까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라는 거죠. 저희 팀 언제 한번 식사하러 갔다가 머리카락이 나와서 저희 진짜 더 받아먹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라는 거죠. 집에서 엄마 머리카락 나오면 어떡하세요? 빼고 먹잖아요. 우리 그렇게 깎아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사장이 죄송해요. 어떡하죠? 식사하시다가 불쾌하셨죠? 감정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그냥 가져와 조용히. 야 다시 해줘라. 최고. 근데 많죠. 아시죠? 많죠. 예. 근데 왠지 머리카락만 빼고 다시 그거 볶아하고 또 줄 것 같은 느낌. 새로 안 해주고, 그죠? 감정에 반응하려는 거예요. 그냥 아주머니가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조심했는데 먹다 보면 놀랬겠네 이거만 했으면 됐어요. 근데 다음에 조심하시라고 그냥 빼고 먹을게요 했을 거라고요. 네.
감정에 반응하라는 거. 고객들이 그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고객들이 우리한테 찾아와서 굳이 말을 하기까지가 쉽지 않잖아요. 그들도 알거든요. 얘는 너무 바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고 이러니까 굳이 진짜 자기가 화나거나 속상하거나 정말 더 먹고 싶지 않으면 가서 얘기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기 내서 찾아온 사람한테 어떻게 해라? 그 반응, 그 감정만 좀 인정을 해주고 반응만 잘해주면 되는 거죠.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조금 넘었네. 이제 마무리할게요. 말씀드렸는데 우리 단체 급식소라는 게 지금 현재 현실이 그죠? 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식사를 안전하게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서비스의 영역들이 넓지 않고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양을 늘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질을 높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사님들한테도 또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하지만 어차피 하는 거 이왕에 하는 거 기분 좋게 하고 상대방이 그걸 느껴서 아 여기 좋다가 되는 거죠. 그럼 충성 고객이 됩니다. 머리카락 나오잖아요. 지갑 빼고 먹습니다. 네. 충성 고객이 되면요. 충성 고객이 되면 이 친구가 앞에 있는 친구가 야 이거 항의해야 돼. 됐어야. 네, 너 까다로워. 방어해주는 우리 편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에 충실한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높여서 그 단체 급식소의 감성 서비스를 같이 이뤄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게 있으면 그때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